안녕하세요. 슈퍼매치의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아시안컵 호주전도 있었고 해서 축구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축구를 라이트하게 즐기는 일반 팬이고요. 축구에 조예가 깊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한국 축구와 한국 보수 정치가 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을 여러분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클린스만이죠. 그 이전 감독이 파울로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전술이 없다, 그냥 선수한테만 맡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투 감독 시절에 한국 축구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벤투 감독은 대표팀 이끌고 카타르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낸 감독이죠. 근데 벤투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빌드업 축구인데 이 빌드업 축구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국 축구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막상 뭔가 빌드업 축구라는 그럴듯한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많이 좋지도 않았다 이거죠. 실제 아시안컵만 놓고 보더라도 클린스만은 이번에 4강 갔지만 벤투는 지난번에 8강에서 떨어졌고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이끌고서 16강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좀 기존의 한국 축구는 좀 투박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뻥차고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려서 대형 스트라이커가 한 방 노리는 좀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런 축구로 성과를 많이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보니까 한국 축구 체질 개선해야 한다 하면서 빌드업 축구 해야 한다는 의견 계속 제시되어 왔죠. 제 기억엔 2011년에 조광래 감독 선임 때 이러한 스타일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 경질되고 이 감독 저 감독 기용하고 하다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정말 이래선 안 된다 하면서 벤투 감독 선임해서 4년 믿고 맡긴 거란 말이죠. 문제는 이제 빌드업 축구를 하려면 선수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이 패스나 터치 이런 부분에서 좀 기본기가 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원 축구에서도 빌드업 축구를 별로 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또 유기적으로 빌드업 하는 게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롱패스 해서 스트라이커가 받아서 먹게 하는 게 이게 더 쉽고 좀 시원해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벤투는 4년 동안 꾸준히 빌드업 전술 시도해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럼에도 막상 벤투 축구가 성공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국 보수 정치하고도 흐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 정치는 전통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스타 정치인 한 명이 나와서 그 정치인 개인 능력으로 좀 승부를 보는 투박한 스타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대선 때를 보면은 결국 박근혜라는 스타 거물 정치인의 원맨쇼로 이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가 전략을 짜서 지지자, 당직자, 의원 간에 유기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공방을 벌일 때도 뭔가 유기적으로 논리적인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뜬금없는 큰 거 한 방 이런 걸로 반전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잘 통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세대가 바뀌고 정치 지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보 진영은 대학교 시절 운동권, 그리고 사회 나와서 시민단체, 정치 팟캐스트로 이어지는 일종의 육성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축구로 치면 유스 시스템이 있고 이 유스에서 정치적 훈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유망주들이 정치권에서 플레이하면서 이 보수 세력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론전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종이신문과 공중파 방송 역할이 지대했잖아요. 그래서 보수 정치는 그걸 이용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여론과 커뮤니티와 SNS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운동권과 시민단체라는 이런 육성 시스템에서 훈련된 플레이어들이 이 인터넷 여론을 아주 쥐락펴락 해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은 여기에 대응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좀 속수무책으로 한동안 당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 정치도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뭔가 시스템 갖춰서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 필요하다. 축구로 치면 좀 빌드업 축구 같은 거 해야 한다고 소리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방향을 주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 때 후보가 정책을 던지면 이 나는 국대다에서 선발된 발굴된 스피커들이 이 이슈와 정책에 대해서 막 목소리를 내요. 그럼 지지자들이 커뮤니티랑 SNS에서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장외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또 어르신들의 유튜브 채널이 있죠. 거기서도 지원 사격을 하고 굉장히 보수 정치의 각 구성원들 간에 유기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이 선거운동이 잘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대선 때 국민의힘이나 후보자, 지지자들이 보여준 플레이는 보수정당 역사를 통해서도 꽤 세련된 모습이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투박한 옛날 축구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감독이라고 치면은 사실 전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기적인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롱패스 해보고 저렇게 롱패스 해보고 그러다 하나 걸리길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 기량으로 골을 넣도록 계속 뒤에서 롱볼을 날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중원이랑 수비는 뻥 뚫려서 계속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하필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보수가 강팀입니다. 한국 축구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 실력이 있는 강팀이다 보니까 좀 전술이 없어도 어지간해서는 아시아에서는 먹히고 월드컵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도 어쨌든 메이저 정당이고 보수에서 가장 지분이 크고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으니까 이게 망가지는 것 같아도 꾸역꾸역 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벤투호가 16강은 갔지만 성공한 거 아니라는 평가가 꽤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계속 무시하면서 기용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강인 덕택에 16강 간 거 아니냐. 16강도 간신히 간 거다. 이러면서 말이죠. 전술이고 뭐고 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클린스만보다 과연 벤투가 나은 감독이냐 이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막상 기대했던 것보다 대선에서 표 차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전술이 실체가 있는 거냐, 그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뭔가 그럴듯한 거 할 것처럼 해놓고는 겨우 간신히 목표 달성했다. 오히려 그 전술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됐다. 차라리 옛날에 투박한 스타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입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정치 지형이 변하고 축구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정치든 축구든 투박하게 한방 노리고 뭐 최전방으로 뻥 차는 것보다 빌드업 통해서 판을 주도해야 한다. 당장 예전 방식이 더 편해 보이고 결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더라도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전술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벤투와 클린스만 중에 뭐 어떤 스타일을 선호한지는 잘 모르겠고 뭐 본인을 벤투에 비유한 거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럼 지금 개혁신당은 뭐냐? 결국 이준석이랑 천하용인이 다 오고 있지 않느냐? 이게 빌드업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제 생각은 이래요. 초창기라서 이제 인적 자원이 적다 보니까 제한된 자원 뺑뺑이 돌리느라 그렇게 보이는 거고 비록 원내 한석짜리 정당이 창당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은 계속 정책이나 이슈를 만들고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빌드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 좀 힘들고 안 맞는 것 같고 시행착오가 괴롭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보이고 예전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오늘 영상에서의 제 결론입니다. 예, 오늘의 김기정 변호사의 슈퍼매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